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요. 한강의 기적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 가정의 심장부까지 정복한 작은 반도 국가의 위대한 도전. 성능과 혁신만을 추구하던 시대를 넘어 인간 중심의 섬세한 경험 설계가 만들어낸 새로운 흐름이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리처드슨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태어나 자란 미국인이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언론정보학을 복수 전공했고 국제관계학에서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과 기술 패권에 관한 논문으로 학과 최우수상을 받았답니다. 지금은 CNN 산하 프리미엄 테크 글로벌 산업 칼럼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국이 세계 기술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으로 글을 써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온몸에 소름이 돋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시장조사 보고서는 믿기 힘든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2023년 미국 가전시장에서 삼성이 21%로 1위, LG가 19%로 2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때 미국 가정의 자랑이었던 지이와 월풀이 뒤로 밀려났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뭐라고요? 우리가 미국인데 한국 회사들에게 밀렸다고요? 충격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삼성 냉장고와 LG 세탁기가 아마존 리뷰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시장 재편의 신호였어요. 사실 요즘 상황을 빗대어 보면 이유는 뻔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산 가전제품에 104%라는 초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국 제품들이 몰락한 것이죠. 그 반사이익을 한국 기업들이 챙겨간 겁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진정한 기술력 차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에바, 직접 가서 확인해봐.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파헤쳐와. 데이비드 편집장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과 미국 기업들의 세계적 영향력을 자랑스럽게 취재해온 제가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조사하러 가야 한다니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라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한국으로 가기 전 데이터팀에서 보내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JD 파워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삼성이 프렌치도어 냉장고, 의류 건조기, 쿡탑 등 여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더군요. LG도 대부분의 부문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월풀과 지이는 왜 이렇게 뒤처진 걸까요? 미국 소비자들은 왜 우리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된 걸까요? 의심 속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한국경제산업진흥원에서 이장훈 연구원이 공항 로비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왠지 거슬렸지만 친절함에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우리는 자동차로 향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는데 도로변에 늘어선 삼성과 LG의 대형 광고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때는 미국 기업들의 로고가 세계 곳곳을 장식했으며 이제는 한국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도착 후 오늘은 세부 일정이 없어서 숙소로 바로 향했어요. 짐을 풀기 위해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방으로 올라왔는데 침대 위에는 한국경제산업진흥원에서 준비한 웰컴 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품들과 함께 작고 반짝이는 금색 손톱깎이가 들어있었어요. 집어 들어보니 묘하게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손톱깎이 옆면에는 777이라는 숫자와 함께 손끝에서 시작된 세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손톱깎이 하나에도 이런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네. 머릿속으로 비웃으며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취재가 벌써부터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내 결론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과 비교도 안 되죠. 잠시 반짝이는 트렌드일 뿐.
근본적인 혁신은 여전히 실리콘밸리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손톱깎이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묘하게 완벽한 균형감, 손에 익숙하게 감기는 그립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첨단 기술의 회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취재가 생각보다 흥미로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나는 미국의 우월함을 증명하러 온 것이지 한국 기술에 감탄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하며 내일의 본격적인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햇살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로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이장훈 연구원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픽업한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로비에 내려가니 정확히 시간에 맞춰 이장훈 연구원이 도착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살짝 놀랐어요. 저는 미국인들의 전형적인 자신감으로 한국어는 어려워 보이네요 라고 말했더니 웃으면서 스탠퍼드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왠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내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에 오르자 이장훈 연구원은 오늘의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열리는 스마트홈 박람회에 가서 삼성과 LG의 최신 기술을 볼 예정이라고 했어요. 차 안에서 이장훈 연구원은 한국 가전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과 수출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퓨처소스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판매 금액 기준 점유율 20.1%를 기록했어요. 이는 판매량으로는 18.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장훈 연구원의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썹이 올라갔어요. 미국 기업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장훈 연구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뉴스위크에서는 삼성의 최신 사운드바 모델을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하며 올해 최고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평가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속으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미국 매체인데 왜 한국 제품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걸까요? 차가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동안 이장훈 연구원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의 세탁기와 건조기 평가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주요 부문 1위를 차지했어요. 특히 LG전자의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는 평가 대상 70여 개 제품 중 가장 높은 8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 가정의 상징이었던 월풀과 GE가 어떻게 한국 제품에 밀릴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LG전자는 점유율 23.4%로 1위, 삼성전자는 21.6%로 2위를 차지했어요. 건조기 시장에서도 LG전자가 23.2%, 삼성전자가 22.2%로 두 회사가 미국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장훈 연구원의 말에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차 안에서 이장훈 연구원은 삼성과 LG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는데 삼성전자는 1969년에 설립됐고 당시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이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전자산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시작됐으며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는 그보다 조금 앞선 1958년 구인회 회장이 부산에 설립했어요. 1959년에는 최초의 국산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실리콘밸리의 혁신과 창의성을 자랑하지만 이 회사들은 60년 넘게 꾸준히 성장해온 거였군요. 이장훈 연구원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미국 가정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전제품은 삼성이나 LG가 최고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의 입지가 매우 강합니다. 사진 속에는 미국 중산층 가정의 주방에 자리한 삼성 냉장고와 LG 세탁기가 있었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동안 이장훈 연구원은 가전제품의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이제는 구독 경제로 전환 중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가전 구독 사업으로 1조 6천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이는 전년 대비 50% 성장한 수치입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가전제품을 왜 구독한다는 거지요? 마치 제 표정을 읽기라도 한 듯 이장훈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최신 제품을 저렴한 월 구독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필터 교체부터 기기 청소까지 포함된 케어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박람 회장에 도착하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제가 알고 있던 세계 가전 시장의 판도와는 너무 달랐어요. 미국이 리드하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온다는 제 생각이 얼마나 좁은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람 회장에 들어서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살짝 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에 약간의 설렘도 느껴졌어요. 한국 기술의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조명과 세련된 디스플레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삼성과 LG의 거대한 부스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장훈 연구원이 저를 안내하며 첫 번째로 삼성 스마트싱스 전시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3억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삼성의 스마트싱스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기기 연결을 넘어 완전한 생활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이장훈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홈은 흔한 개념이니까요. 하지만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기술은 제가 알던 스마트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마트싱스는 단순한 기기 제어가 아닌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최적화된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해요. 이장훈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주택 내 모든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사용 패턴을 제안합니다. 미국 가정보다 평균 30% 정도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자 의아한 표정이 절로 나왔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어서 안내된 공간에서는 스마트싱스의 보안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녹스 매트릭스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으로 더 많은 기기가 연결될수록 오히려 보안이 강화되는 세계 유일의 기술입니다.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즈의 사물인터넷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가전업계에서 가장 많이 획득했어요. 이장훈 연구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공간은 LG 싱큐 전시관이었어요. 이곳은 LG의 인공지능 기술 브랜드인 싱큐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의 싱큐는 2017년부터 모든 LG 가전에 적용된 인공지능 플랫폼이에요. 이장훈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싱큐가 탑재된 세탁기였어요. 이 세탁기는 옷감의 무게와 재질을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세탁 코스를 추천합니다. 더불어 물 사용량도 최소화하죠. 북미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이장훈 연구원의 말에 속으로 놀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미 이렇게 선택했다니요? 이어 삼성 패밀리 허브 냉장고 앞에 섰어요. 21.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냉장고 문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는 단순한 식품 보관기기가 아닌 가정의 중심 디바이스로 기능합니다. 내부 카메라가 식품을 인식하고 유통기한을 관리해주며 가족 구성원의 일정까지 공유할 수 있어요. 이장훈 연구원의 설명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냉장고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생활 플랫폼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표시된 판매 현황이었어요. 패밀리 허브는 미국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에서 4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어요. 한때는 미국 가전의 자존심이었던 월풀과 GE는 어디로 간 걸까요?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 앞에서 미국의 우월성이라는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보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모든 기술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한국 기업들은 이런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력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기술은 기능을 간주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사람의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체험존에서 저는 직접 스마트싱스 시스템을 경험해봤어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조명, 에어컨, 공기청정기가 연동되어 작동하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더구나 음성만으로도 모든 것이 제어되었어요. 이 기술은 단순히 개별 가전의 성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생활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이것이 한국 가전이 미국에서 인기 있는 진짜 이유죠. 이장훈 연구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 시장을 나서며 이장훈 연구원은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된 체험 숙소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안내였어요. 직접 일상에서 경험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숙소에서는 한국에서의 자료 정리와 기사 작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수락했어요. 차를 타고 20분쯤 이동하자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LG의 모든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된 공간이라는 설명에 호기심이 피어올랐어요. 과연 얼마나 다를지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이장훈 연구원이 스마트폰 앱을 조작하자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이 공간은 모두 스마트싱스와 싱큐로 제어되며 출입부터 모든 기기 작동까지 자동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손님용 계정으로 설정된 앱이 제 스마트폰에 설치되었어요. 이장훈 연구원은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고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실내 조명이 부드럽게 켜지며 적당한 밝기로 조절되었어요. 바닥은 미리 데워져 있었고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사용자가 들어오면 습도, 온도, 공기질을 자동으로 최적화한다니 놀라웠어요. 사람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기술이 신기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취재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본 한국 기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주변 환경이 신기했습니다. 작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지고 실내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일일이 설정을 바꿔야 했을 텐데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집 전체의 조명이 자동으로 부드러운 노란빛으로 바뀌었어요. 창문의 블라인드도 스스로 내려왔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났다는 점이 경이로웠어요. 마치 집이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조명에 깨어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자 주방에서는 커피 머신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설정해둔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화면에는 오늘의 날씨와 일정, 뉴스 헤드라인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각각의 기기를 따로 설정하고 관리해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료를 정리하고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며 기사의 초안을 작성했어요. 원래 의도했던 비판적인 기사가 아닌 한국 기술의 혁신적인 측면을 다루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이미 이 편안함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디스플레이에는 이장훈 연구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치킨 박스와 맥주가 들려 있었어요. 문을 열자 웃으며 들어온 그는 한국의 치맥 문화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배달 주문 후 20분 만에 도착했다는 사실과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이뤄진 점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빠른 배달 서비스가 흔치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장훈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의 기술 철학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그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진정한 사용자 경험이란 사용자가 기술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지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한국의 기술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이 공간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제어할 필요가 없었어요. 집이 알아서 제 필요를 예측하고 준비해 주었습니다. 말로 명령하지 않아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특히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집이 자동으로 내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의 약점을 파헤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장점을 설명하고 싶어졌습니다. 내 안의 미국인 기자로서의 자존심과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느끼는 감동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편리함을 다시 느낄 수 없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불안감마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무슨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국 기술을 해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따라가야 할 모델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경험은 기술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기까지 했어요. 이런 기술이 주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일종의 정서적 안정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첨단 기술이 종종 차갑고 기계적으로 느껴졌지만 이곳의 기술은 따뜻하고 인간적이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CNN 소속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이 편안함에 완전히 젖어들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복잡한 설정과 개별 작동이 필요한 가전제품들 사이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불편함을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고,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혹시 이장훈 연구원이 일부러 이런 체험을 마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변화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사에 담아낼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제목, 중국 관세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한국은 이제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어떻게 이 경험을 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책상 위에 놓인 웰컴 키트에서 반짝이는 금색 손톱깎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날 받고 비웃었던 그 물건이었어요. 손톱이 길어진 것을 발견하고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그 손톱깎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용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손톱이 잘렸어요. 미국에서 쓰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지손톱을 자르는데 힘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더구나 잘린 손톱이 깔끔하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런 사소한 경험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기술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스마트폰으로 777 손톱깎이를 검색했는데 화면에 나타난 정보에 눈이 커졌어요. 이 회사는 매년 8천만에서 1억 개의 손톱깎이를 생산하고 90%를 수출하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97년 중국 총리가 산업시찰 중 이 손톱깎이를 들고 외국 제품은 이렇게 품질이 우수한데 우리 제품은 왜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노력해서 이처럼 훌륭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냅시다라고 말했다는 일화였어요. 손톱깎이의 비밀은 정밀함에 있었습니다. 하부가 0.02mm만큼 튀어나온 구조가 손톱을 깔끔하게 자르게 하면서 내구성도 뛰어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손톱깎이는 몇 개월 쓰면 날이 무뎌져 교체해야 했지만 이 손톱깎이는 수년간 사용해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1995년 보잉 항공이 자사의 보잉 777 이름으로 상표권 소송을 걸었을 때 이 작은 회사가 싸워 이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에 맞서 4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상표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경이로웠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셈이었죠. 이 회사가 사용한 전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984년부터 이미 미국의 777이라는 이름으로 수출했던 영수증과 서류들을 샅샅이 뒤져 법원에 제출해 선사용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결국 보잉이 먼저 손을 내밀어 777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되 로고, 모양만 다르게 표시하자는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삼성과 LG의 거대한 스마트홈 기술도 놀라웠지만 이 작은 손톱깎이에서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강점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거창한 비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운다면 한국은 사용자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0.02mm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섬세함이 강점이었어요. 이런 정밀함과 실용성이 세계 시장을 정복한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손톱깎이를 손에 쥐고 있자니 애플의 아이폰이 떠올랐어요.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계를 놀라게 한 것도 결국 사용자 경험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애플은 그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화려하고 비싼 기능만 추가할 뿐 사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에는 소홀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삼성과 LG는 기술의 근본, 즉 사람의 필요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손톱깎이 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한국 기술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0.02mm의 차이, 그것이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는 힘이었어요.
미국의 기술이 화려하고 강력한 뽐낸다면 한국의 기술은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진짜 이유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설계한 기술, 한국에서 배운 미래. 이제 제가 써야 할 이야기는 분명했어요. 그들은 기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끼게 했어요. 스마트싱스와 싱큐 같은 거창한 시스템도, 이 작은 손톱깎이도 결국은 같은 철학이었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 내가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기계가 나를 이해하는 세상.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진보는 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어느새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문장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제가 쓰던 비판적인 글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기술은 항상 혁신과 최초를 강조합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모두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런 접근법이 미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완성과 조화에 집중했어요. 기존 기술을 최적화하고 사용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 기술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제야 그것이 왜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갔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기자에게 그들이 바랬던 것은 이런 기사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운이나 반사이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어요. 이제 세계는 미국식 혁신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길,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미국 기술의 우월함을 확신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첫날 받았던 그 작은 손톱깎이가 들어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깨달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손톱깎이를 꺼내 들었어요.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금속 표면을 바라보며 이장훈 연구원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기자님이 손끝을 기억하셨다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느끼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과장된 표현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화려한 스펙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배려,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 창밖으로 활주로를 바라보며 미국으로 돌아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생각했어요. CNN 편집장은 분명 비판적인 기사를 기대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우리 미국인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혁신의 방향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파괴적 혁신과 혁명적 발전만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오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복잡한 리모컨과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스마트홈 기기들, 매번 설정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왜 지금까지 그런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기술이 얼마나 편안하고 직관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손톱깎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물건이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미국의 기업들은 항상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의 기업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배려가 결국 세계 시장을 정복하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기술이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젠 미국에 돌아가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겠습니다. 화려한 마케팅 문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정한 혁신은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의 자존심과 한국 기술의 만남.
정말 흥미진진했죠. 처음에는 우리 기술을 무시하던 미국 기자가 하나둘씩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손톱깎이 하나에서도 우리 기술의 정수를 발견하는 장면은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화려한 기술보다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차이가 세계 시장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니 뿌듯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